저리 가! 살려주세요! 에반! 엄마! 아빠! 한 소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 주변에는 야생 들개 6마리가 소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들개들로부터 뛰어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직감했습니다. 들개들의 강력한 눈빛 때문에 한 나무에 기대어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소녀는 들개들에게 위기에 빠진 걸까요? 같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교 교수직을 맡고 있던 에반입니다.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학교에 휴직을 하고 제 고향으로 내려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 고향은 근처 시내마을과 조금 떨어져 바로 뒤편에 울창한 숲이 있고 지금 현대와는 멀고 자연과 같이 공존하며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졸졸 흐르는 물의 소리와 여러 종류의 노랫소리를 내는 새, 나무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몸과 정신을 힐링하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저는 난로에 쓸 장작 나무를 패기 위해 집 옆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도끼를 하나 꺼냈습니다. 도끼를 꺼내려 손을 뻗으려 하자 도끼와 제 사이를 가로지르며 쳐다보는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진돗개는 항상 저를 바라봐주며 꼬리를 흔들어주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 노아였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한번 주인을 삼키면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끝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개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자기보다 덩치 큰 맹수를 만나더라도 대담하고 용맹함을 보여준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진돗개는 야생동물이 많은 나라일수록 야생동물 퇴치와 경비견으로 최고인 견종으로도 뽑힌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던 논문에 참고하려고 한국인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행 겸 인터뷰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뛰어난 외모와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진돗개에 대한 생각이 잊어지질 않아 주변에 물어물어 지금의 진돗개 노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엔 도끼를 들고 왼손으론 노아의 머리를 쓰다무며 뒤로 돌았습니다. 그때 창고에 있는 테이블 위에 라디오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하면 심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라디오를 들고 장작나무를 만들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라디오 전원을 켠 뒤 주파수를 맞추고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때마침 마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송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들개들의 출현으로 문단속을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들개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주인 없이 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이웃이 바로 신고해서 개를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가족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개에 대한 조심성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에게 오랜 친구인 루이즈가 다가왔습니다. 루이즈는 진돗개 노아를 보며 인사한 뒤 나무를 다 하고 난 뒤에 옆마을로 넘어가 맛있는 고기를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습니다. 옆마을로 가기 전에 집에 노아를 들여보낸 뒤 루이즈와 옆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시장에 문을 닫은 가게도 보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바베큐용 고기를 사며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사람들이 벌써 집으로 갔나 보네요. 사장님은 제 말을 듣더니 최근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들개 한두 마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았거나 도망을 나와 그런 건지 사람과는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들개들은 사람의 곁을 벗어나 야생성이 살아났는지 경계가 심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이웃 중에 몇 분은 그 들개들 먹으라고 사료를 내어주고 자리를 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구리에 큰 흉터를 가진 들개 한 마리가 다른 여러 마리와 같이 나타난 뒤로는 그 이후에 옆마을의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어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마당에 땅이 파져 있거나
장식으로 깎아놓은 식물들은 잎들이 떨어져 망가져 있다고 말하는 이웃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옆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 모르는 들개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에 챙겨주었으나 멀리서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던 들개들이 큰 흉터를 가진 들개무리가 나타난 뒤 점점 100m, 90m 어느 순간 피하질 않고 50m 이내로 점점 거리를 좁히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들개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들개 무리들이 마을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에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려견을 지키려고 했던 주인 이웃이 들개무리에게 물림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들개들의 횡포에 이웃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들개무리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 구조하는 기관에 연락을 하여 들개들의 생포 및 구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생성이 살아난 동물은 무서운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사장님이 다그치며 아직 잡기 전까진 조심해야 한다며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차를 세운 뒤 장을 봐온 여러 개의 음식 재료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제 집은 마을에서도 끝에 위치해 있어서 뒤쪽에 숲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십 미터 되는 큰 나무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 큰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막고 있는 도중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숲의 끝에는 어둠밖에 안 보이는데 여자아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닌 확실히 사람의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 소리에 직감적으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마을을 위협했던 들개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러 나오는 루이즈에게 큰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즈,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창고에서 도끼랑 손전등이 필요해. 루이즈는 제 표정과 말을 듣고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급히 창고로 뛰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니? 어디에 있어? 저는 아이의 소리를 듣기 위해 숲속으로 걸어가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집에 있던 노아가 제 앞을 지나치며 질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루이즈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한 뒤 노아가 갔던 방향으로 같이 뛰어갔습니다. 들어갈수록 울거진 숲으로 인해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그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울고 있었던 아이 엠마가 있었습니다. 엠마 앞에는 들개 2마리가 있었고 떨어져서 노아와 들개 4마리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엠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엠마 앞에 있는 들개 2마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엠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들개들이 물러나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들개들은 내가 살아오며 봐왔던 귀여운 반려견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발로 서게 된다면 성인 남성 키까지 될 만큼 대형견에 속하는 들개들이었습니다. 들개들은 혀를 내밀며 헥헥거리다 잠시 후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보며 주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엠마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인다면 기폭제가 되어 바로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식은땀이 온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빛이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에 의해 들개들이 소리와 빛에 반응했습니다. 그 소리에 흥분하던 들개들이 노아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들개들 중에서 옆구리에 큰 흉터를 가진 들개의 뒷덜미를 물었습니다. 다른 들개들도 흥분하여 노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들개들에 비해 덩치가 작았던 노아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찰나에 노아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들개들에게 발로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위협을 했습니다. 저리 썩 안 꺼져. 다행히 들개들은 당황했는지 물고 있던 노아를 놔주었습니다. 노아는 들개들에게 물려 바닥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노아는 큰 흉터를 가진 들개의 뒷덜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들개들의 보스 같았던 개도 어찌나 힘이 좋던지 뒷덜미에 물렸는데도 몸을 뒤집고 뛰어다니며 노아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깊숙한 위치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금방 저와 엠마, 노아 셋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도착하자 나머지 들개들이 하나둘씩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흉터를 가진 개는 노아가 놓아주지 않아 노아를 데리고 도망갔으나 힘이 빠져 금방 사람들에 의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가자마자 노아를 안고 집 앞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노아의 하얀 털이 붉은 털로 변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노아는 제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노아는 출혈은 심했지만 급소를 피해 다쳐서 다행히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쳐 충분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회복을 마치고 저와 다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처럼 많은 시간을 노아와 보내지 못해 아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노아를 위해 산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반려견들을 보며 고향에 있던 일이 꿈만 같습니다. 도시로 올라온 뒤 엠마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엠마는 들개 무리 때문에 공포와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저에게 다시 한번 노아와 놀러오라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일 이후 큰 흉터를 가진 들개의 생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들개들도 생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더 다치거나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숲속에서 사람들이 금방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지르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과 루이즈가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근래의 들개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엠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다 같이 찾으러 나왔는데 제 목소리를 들었던 거였죠. 엠마는 집에 가려는 도중 한 길목에서 들개들 무리를 마주쳤고 집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서 뒷걸음치며 도망가다 숲속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마을 사람들 덕분도 컸지만 전 노아가 없었다면 저도 크게 다치고 심지어 엠마를 구할 수도 없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덩치 큰 여러 마리를 상대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용맹함에 큰 일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평소에 항상 귀를 뒤로 젖히며 꼬리를 흔들고 저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있던 일에 노아를 보고 난 뒤에는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개로 진돗개를 자랑스러워하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노아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뿌듯하고요. 이런 진돗개의 용맹함의 모습이 강점이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아와 함께 할 수 있게 분양을 도와준 분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노아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같이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